즉각적인 환전 수요로 1,500, 1,600 가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수출은 좋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환율 1,500원 뉴노멀을 대비하라 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환율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오늘 장중에 환율이 1,480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고가 기준으로는 1,482원을 돌파를 했고요. 사실 이게 이전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70원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레벨이 사실 과거에 97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에 경험했던 환율 레벨입니다. 엄청 높은 레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위기나 이런 외환위기 같은 게 오지 않은, 즉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환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심리적 저항선을 붕괴시키는 충격을 작용하고 있고,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즉 고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좀 걱정을 불러오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왜 계속 환율이 오르는 것일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수급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수급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근본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환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474원대로 개장을 했는데,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 반전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환율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482원 찍었고요. 이거는 사실상 1,500원이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신호탄까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환율급들이 약간 좀 기술적인 저항 소파에서 의미 갖는 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제 그러한 기술적 돌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환율이 오르게 된 트리거 하나 벌써 이거였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를 순매도하면서 원화세를 가중시켰고요. 전날도 1조 원 가량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이 매도세의 대부분은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였고요. 이는 전날 발표된 미국 공용지표 모고성과 미국 증시 현재 지금 AI 주식들을 전염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주식 매도 자금이 즉각적인 환전 수요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주식을 팔더라도 이거를 원화 예수금으로 바꾸자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즉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서학개미 얘기 계속 나오죠. 환율 상승에 어떻게 보면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얘기를 얻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말하긴 한 건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학개미들이 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한국의 대금융 자산이 엄청 늘어난 건 맞습니다. 2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난 건 맞아요.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하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보게 되었을 때 작년과 비교해서라도, 작년에 개인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17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었는데 1,400원대 환율에서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해외 주식 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 원화가 약세로 갈수록 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는 거죠. 환율이 지금 1,370원대에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달러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1,500, 1,600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달러를 바꿔놔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게 높아져서 자본 유출이 더 심화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환율이 오르는 게 사람들의 포모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계속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율이 현재 지금 되게 이런 자기 실현적 예언 단계까지 가기까지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까지 있다라고 경고하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역시 해외 투자 그리고 환율 방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달러
달러 수합 계약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전략 쓰게 되어가지고 현물 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수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상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이봉책이고요. 사실 국민연금 현재 지금 해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도 계속 있는 거 맞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또한 외환 보유고에 가져올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의 유동성이 제약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오르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한계를 띠는 부분이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것도 정치적 리스크 중 하나인 건 한 건데, 사실 요즘에 비상계엄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분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됐죠.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사실상 외인들이 봤었을 때는 한국 시장을 기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규정하면서 정책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펼치는 확장 지원 정책,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해 돈을 풀고 있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유동성 공급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상 재정 적자를 낳을 수밖에 없고 화폐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원화가 치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정 견전성 악화 우려가 사실상 신용 등급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마저도 외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현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볼 정도로 좀 많이 부재합니다. 사실 이제 1470만 돌파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그냥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구두 개입 정도밖에 나온 게 없고요. 그 이상의 뭔가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외환시장에서 이 원화가 계속 내리는 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불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 사실 이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출은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유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 자체가 원화 강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강세로 가는 게 원화 강세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출이 지금 되게 좋고 있거든요. 현재 2015년 들어가지고 수출이 하나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서 돈을 번 거는 좋은데 이 수출로 인해 벌어들인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거나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면서 무역 장벽이 강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니까 사실 달러 수급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수출 내용 들여다봤었을 때 이 무역 수지가 질적으로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이 되게 좋게 되고 있지만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전통 사업들은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것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한국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꺾이면,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이죠.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자체의 펀더멘탈이 아직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마저도 원화의 펀더멘탈을 악화시키는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줄이는 근거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트럼프가 집권한 이래로 관세가 지금 매겨진 상황이죠. 근데 사실상 관세가 합의가 되어서 15%가 매겨졌는데, 사실 이 15%라는 관세도 25%에 비하면 낮아 보이지만 우리가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죠. 이때 우리가 받았었던 무관세보다는 아주 크게 후퇴한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투자를 강요당하고 있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즉 이것만으로도 다시 달러가 유치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페드가 금리를 내렸죠. 페드가 최근에 금리를 내렸는데, 사실 페드가 금리를 내린 게 사실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호키시한 컷이다. 뭔 말이냐? 매파적 인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만한 금리 인하가 원화 가치 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그리고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트럼프의 정책들 때문에, 그래서 해외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해외에 재투자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달러는 구조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불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1,500원대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달러가 구조적으로 오르는 거 맞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정책들, 이거는 트럼프가 집권할 때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학개미의 해외 투자 열풍 이런 것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한다면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들은 고환율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그 다음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현재 스탠스가 아직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중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나리오는 뭐냐? 위기상황 발생, 선 이상 넘어가는 거죠. 가능성은 낮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계속 상방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해소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고환율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1,500원이 뉴 노멀이다 라고 하는 거를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금리, 환율, 자금리, 노동시장 이런 시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다.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에 보시면은 저랑 함께 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저랑 함께 이 시장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